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깨어진 관계와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부 세미나 또 가정 사역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두 선교사님 내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갈등과 불화로 힘겨워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풍성한 삶 연구소로 성경적인 부부의 삶과 가정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분들이신데요. 5남매를 둔 부모이자 가정 사역자, 상담가, 그리고 선교사님이신 유영택 선교사님, 그리고 유혜연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부터 두 분 모시고 가정사역 이야기 또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분과 사전 미팅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유쾌한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게 되어서 오늘 방송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에서 많은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를 원하는 유영택, 유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 호흡 뭔가요? 연습해 오셨나요?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하고 나기를 잘 맞습니까? 네.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방송 멘트인가요? 네. 우리는 정반대 부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아, 이래서 5남매를 두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두 분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요. 미국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하셨고 또 여러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저희들이 다 이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이민의 삶을 살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84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아내는 저는 82년도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 계산에 산수를 열심히 하시죠. 네, 조금 나이가 들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을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의 기회를 또 섬기다가 이제 선교제가 선교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러시다가 이민을 일찍 오셔서 이민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 군데에서 선교 생활도 하시다가 또 한국도 가시게 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2019년도에 계속적으로 섬겼던 사역지에서 이제 장기 체류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나와서 정거장 같이 한국에 머물면서 선교지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쪽으로 사역 선교 전략을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또 가정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무엇을 하셨나 제가 살펴봤더니 상담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한국에서 저희가 한국의 정거장으로 선교 베이스를 한국으로 옮겼을 때는 한국에서 뭐 상담 사역을 하거나 가정 사역을 하려는 계획은 사실은 없었어요. 네네. 저희의 이제 주된 선교는 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이 지나면서 2020년부터 하늘길이 막히고 말하자면 저희가 한국에 갇혔죠. 네. 그래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한국의 교회, 한국의 가정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돌아봤을 때 너무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이제 코비드가 오면서 락다운이 되면서 24시간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집안에서 복닥이면서 점점 골맞던 어떤 가정 상황들이 터지면서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세미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 우리가 그냥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그냥 소소히 시작했던 사역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좀 커지면서 저희가 뭐 사양 상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때 갇혀있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 모두 다 한 집에서 복덕이면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상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 채널을 또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는 걸 봤거든요. 조회수도 높고요. 보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어서 계속 클릭을 하게 되던데 이름이 풍성한 삶 연구소입니다. 풍성한 삶 연구소.
5 남매를 두셔서 풍성한 삶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틀리진 않습니다. 자, 이 시간에 풍성한 삶 연구소에서 어떤 종류의 상담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예, 저희 풍성한 삶 연구소는 가정에 관련된 가족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 뭐 부부,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혼전, 결혼 전에 상담을 다 포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좀 특성이라고 하면은 부부 상담을 부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담사가 한 명인 경우는 여성들이 사실 많고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를 보면 부부가 상담을 올 적에 아내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남편은 끌려오는. 당신 이거 안 오면 이거 이제 끝장이야. 그래서 끌려오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남편분들이 조금 불편한 아내 상담가만 있을 때, 근데 저희는 이제 부부가 함께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일단 딱 들어오면 남편이 앉아 있으니까 뭔가 동지 의식 내지는 뭔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내 편이 한 명 있다. 내 편이 한 명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그래서 부부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풍성한 삶 자체가 가정과 부부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면에서 좀 삶이 좀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름도 풍성한 삶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회자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사역이 어려운 것보다 가정 생활이 어려워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가정이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가정 사역 안에 부부 이야기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한국에서 이런 매체들을 좀 제가 접해보면요. 결혼이 마치 지옥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깜짝 안타깝죠. 놀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걸 보는 젊은이들이 과연 결혼을 꿈꿀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을 소망하게 될까? 네, 그런 마음도 저도 품기는 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매체에서 조금 더 적나라하고 또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을 내보내는 게 좀 그런 상황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조금 자극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 얘기가 좀 더 많았으면 그런 비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또 두 분 나오셨으니까 또 슬기로운 가정 생활의 팁을 좀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요. 네, 뭐 팁이라고 하면 사실은 간단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장황해서 이거 뭐지? 뭐 내가 노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간단하고 내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부부 행복 1, 2, 3. 부부 행복 1, 2, 3. 네. 그래서 1, 2, 3 이거는 뭐 누구든지 기억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번? 네. 상대방 즉 배우자를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는 내가 사랑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데 내 방법이 아닌 상대방의 사랑의 방법으로 그것을 봉사해주고 나눠주는 거가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큰 거 아니어도 아내가 맨날 그거 치아 그렇게 짜지 말랬잖아.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그거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아내에게는 사랑의 확인이 되는 가정인 것 같고요. 하루에 2번은 감사입니다. 감사. 고마워.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도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의 감사의 시간을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서로 감사는 선택이고요.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루 시작, 하루 마침. 감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2번은 감사로 표현해라. 네. 그게 넘버 2죠. 네. 그리고 하루 3번은 스킨십이에요. 네. 이 스킨십은 굉장히 진한 스킨십도 포함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부부인데 특별한 큰 문제 없지만 너무 바쁘니까 삶이 너무 바쁘니까 대면.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서도
손길 한번 안 스치고 눈길 한번 안 주는 부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점점 골이 깊어질 수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킨십은 눈 맞춤도 좋고 안아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피부 한번 스치는 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 남편 궁뎅이 한번 톡톡 두들겨주는 이런 가벼운 스킨십을 하루에 3번. 그래서 행복 부부 1, 2, 3만 기억하시고 요거를 우리가 좀 해보면서 아주 굉장히 깊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나 특별한 이제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가정들은 요것만 잘하셔도 훨씬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부생활 1, 2, 3 네.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은 서로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 네. 그리고 하루에 2번은 아침 저녁으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3번은 스킨십으로 서로에게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눈 맞춤도 스킨십에 들어간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눈 맞춤 너무 중요해요. 이 눈 맞춤이 가만히 서로를 마주 보면요, 일반적으로 10초도 못 해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창피하고 조금 쑥스럽고.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추고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을 때는 눈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삶까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건 한번 해보시라고. 처음에 되게 쑥스러워요. 되게 어색하죠. 근데 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에요. 허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눈 맞춤은 정말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부부가 글쎄요. 서로 너무 어색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문가분께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네, 마주보고 맞습니다. 한 1분간 서로 응시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끝에는 둘 다 울더라고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눈 맞춤도 좋고요. 그리고 스킨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깊은 스킨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미국에 와서 같이 살면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70 넘으셨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디 걸을 때 보면 꼭 부부가 손을 잡고 걷더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걸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미국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보면 너무 부럽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잡으세요.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잡았어야 돼요. 너무 오랜 오랫동안 세월. 안 해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냥 손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어디 가든지 손을 붙잡아주고 어디 가든지 손을 붙잡고 있는 그게 서로의 감정과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유영택 선교사님은요 이미 몸에 배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요 우리 아내 되시는 유혜연 선교사님께서 좀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바로 몸으로 그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시려고 아주 왔다 갔다 바쁘셨어요.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두 분은 정말 슬기롭게 가정생활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5남매를 두고 있는 그 비결이 네. 바로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있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5남매를 계획하셨던 건가 또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5남매의 오남매 얘기는 스토리는 항상 재미있긴 합니다. 네. 이걸 길게 다 풀기는 너무 좀 길고. 네네. 제가 간단하게 짧은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To make a 네네. long story short. 예, 저희 아내와 함께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에요. 여기 네. 가까이 있는 바이올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났는데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내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이를 12명을 낳고 싶습니다. 한타스. 더즌이 더즌. 그러면서 도넛도 아니고. 도넛 더즌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가능하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딱 어떤 생각 12명을 낳고 싶다는 남자에게 가능하다고 말한 여자한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결혼해야죠. 끝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아내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면서 아내가 마칠 때쯤에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낳게 됐던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둘째도 빨리 낳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연년생이었습니다. 네네. 예, 18개월 사이로 둘째를 낳고.
둘을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뭐라고 했죠? 저는 마음속에 동성을 여자 남자 이렇게 낳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 저랑 협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계획에 별로. 그래서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 됐다. 더 좋은데요? 100점이잖아요. 200점. 그래서 이제 나는 됐다. 이제 그만 낳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사역도 열심히 하자. 이제 이렇게 했죠. 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갑자기 이거 뭐야? 둘만 낳고? 아니잖아 이거는. 10명이 남았는데. 10명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연애할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12 낳기로. 근데 그때 분명히 얘기하는 거 가능하다고. 근데 왜 둘만 낳고 더 이상 안 낳으려고 했나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지 난다고 하진 않았다. 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딱 결정을 했어요. 나는 절대 아내를 말로 이길 수는 없구나. 빠르게 하셨네요. 빨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말로는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둘은 너무 적은 것 같았어요. 12은 이제 그때 뭐 포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했는데 날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온갖 이유를 얘기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중에 여보가 뭐 가정사역하고 그런 다음에 그럴 거래요. 그러면 아이 둘을 낳아가지고 가정사역에서 살 만한 별로 있을까? 적어도 셋은 내셔야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이 살짝 움직였어요. 동공이 흔들린 거죠. 네. 설득이 되고 있는 설득이 거죠.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 권위가 웬만한 집 다 사실은 뭐 둘씩이니까 그래도 둘 엄마보다는 셋 엄마가 좀 더 신빙성이 있겠다. 그래서 바로 계획을 하고 바로 셋째를 낳았죠. 와. 예. 그리고 나서는 아내는 저에게 공장을 폐쇄해라. 라고 해서 저는 공장을 폐쇄했고 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네, 이제 넷째가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온다는 맞아요. 거예요. 태를 여시고 태를 닫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아멘. 게.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5 남매가 됐으면 5남매가 됐습니다. 마지막 막내는 넷째 낳고 검사 받더니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도 생긴 아이예요. 수술을 2번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한 번 했는데 넷째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5째는 그 4년 차이가 나거든요. 4년 거의 5년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뭐 제 능력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해 두시고 풍성하게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정 사역이 더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저희가 어디 가면 뭐 저희의 무슨 공부한 거 뭐 학위 이런 것보다 5남매 엄마, 5남매 엄마 아빠 하면 이제 모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많이 주셔서 뭔가 권위를 좀 세워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자녀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녀를 1명, 2명 키우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5명을 키우셨잖아요. 지금은 다 컸다고 아까 예쁜 손주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그 5명 키울 때 어떠셨어요? 첫째부터 넷째는 사실은 이제 이민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정말 전투적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연령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키웠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이는 사역지로 가서 선교지로 가서 저희가 2004년도에 이제 내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전투적으로 아이를 낳고 전투적으로 아이를 기르고 전투적으로 사역하고 그런 것만 있었던 거죠. 근데 5째를 임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투적이었던 모든 임신과 출산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고 이제 그때는 선교지에 처음 갔기 때문에 남편도 그렇게 사역이 바쁘지 않고 그때는 또 저희 친정 엄마도 은퇴하셔서 또 와서 봐주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5째를 주신 이유는 분명히 이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이게 리딤돼야 아름답게 이게 한 패키지가 돼야 저도 완전한 힐링이고 그다음에 이 힐링이 전파되겠구나 했던 하나님 어쩜 큰 그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5 아이를 키웠던 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키웠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아이들이 나를 키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한 10년 정도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네네.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의미 있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으면 교회로 왔어야 됐던 거죠. 그만큼 저희는 가정에서 요즘 말하는 absent, 존재하지 않은 아빠였습니다. 뭐 일주일에 집에서 저녁 먹은 게 한두 번? 네. 그리고 뭐 아이들 잘 때 집에 들어오는 사역이 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민 사역이.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문제가 생겼죠. 아이들이 아빠가 필요했던 것이죠. 10년 후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새로운 아빠의 위치 그리고 아빠로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다시 한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주어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끄럽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한 많은 실수 또는 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자녀 5명을 키웠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는데 5명을 키웠지만 정말 나도 참 많이 부족한 아빠였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이런 크리스찬 부모들이 반드시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이 부분은 자녀 교육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자신, 즉 부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자녀 얘기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부부로 갑니다. 네네. 왜냐면요. 가정은 부부에서 시작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꼭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부부가 우선순위다. 자녀가 아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제1차 순위라는 얘기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단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는 어쨌거나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거잖아요. 네네. 외부에 나가서는 뭐 교회 가서 내가 막 목사나 뭐 사모나 뭐 장로나 권사로 굉장히 잘할 수 있지만 집에서 나의 모든 삶이 노출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성화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 솔직하지만 완벽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네네. 당연히 완벽한 부모는 없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삶을 보여지는 것인 것 네, 같습니다. 보여지는 교과서. 네. 보여지는 교과서. 예, 아이들이 저희는 말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 이거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 너 미리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은 기로 공부가 안 된대요. 특히나 자녀 교육은 기로 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를 든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독서를 많이 하기를 원해. 책을 좀 많이 보기를 원해. 그러면 아이한테 도서실을 데려가고 책 빌려다 주고 이거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의미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가 집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책을 읽는 됩니다. 보여지는 교과서로서 네.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아빠 엄마처럼 책을 보게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뭐 요즘 TV 보고 아니면은 핸드폰 전화, 하고 핸드폰 하고 유튜브 있는데 애한테 너는 책 읽어야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보여지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개념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그러니까 부부가 정 멤버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자녀들은 반영구적 멤버입니다. 왔다가 가는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결국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 잘 키워서 내보내는 아이들이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지. 그래서 그 선을 잘 지키고 독립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존재라는 거를 맞습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게 중요하겠다. 네. 건강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국에는 아이가 세상에 출생하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지고 우리가 탯줄을 딱 자르잖아요. 네네. 그게 첫 번째 완전한 분립이에요. 독립 분립. 이게 건강하게 돼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 이 아이들은요 부모한테서 끊임없이 분립이 돼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인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이 아이를 놓아주는데 너무 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분립되고자 하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분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잘 준비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준비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확실히 상담하시는 두 부부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다 보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실예까지 들어주시고 하니까요. 이해도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풍성한 삶 연구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 풍성한 삶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땅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게 말씀에서 저희가 풍성한 삶이라고 이제 그것을 정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 삶은 행복하고 풍성할 수 있다라는 의도로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고 풍성한 삶이라고 이름을 정했던 것이죠. 풍성한 삶은 저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더 많고 나는 지금 결핍인데 무엇이 더 내가 은혜도 더 많이 누리고 축복도 더 많이 받으면 풍성해질 거라는 어떠한 막연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데 우리의 바쁜 이 시간들이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돌아보고 나의 그 걸음걸음에 예수님 같이 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좀 집이 작아도 좋은 차가 아니어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풍성한데 그 근본적인 풍성을 찾고 느끼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알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 청취자분들의 가슴을 좀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풍성한 삶 연구소의 유영택 선교사님 그리고 유혜연 선교사님 두 분 모시고 가정 사역에 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지혜롭게 잘 지켜내고 그로 인해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